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아마 한두 시간 안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영웅적으로 싸우는, 그리고 침략 전쟁도 아니고 침공을 받아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더구나 지금은 이기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만약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은 푸틴에게는 정신적인 타격이 이만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두 시간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변호사죠. 러시아의 반정부 투쟁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0년이죠. 푸틴의 지령으로 보이는 이 암살자에게 걸려가지고 독살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자진해서 귀국을 했다가 지금 또 감옥에 가 있습니다. 다 이 푸틴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나발리냐 아니면은 젤렌스키냐 아니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받느냐 또는 제3자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역대 수상자 중에 정치인이 받은 경우는 뭐 2000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3년에 그때 파리 평화협정으로 월남에 평화가 온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그리고 월맹, 당신은 월맹이라 불렀습니다. 월맹의 레독토라는 사람. 그러나 레독토는 거부를 했습니다. 키신저는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가 되면은 75년에 월맹군이 평화를 깨고 사이공으로 쳐들어와서 공산화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웃음거리로 거론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토 에이사쿠 일본 수상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시몬 페레스,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 라빈, 이츠하크 라빈 수상, 그리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의장, 이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지만은 그 뒤에 라빈 수상은 암살되고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경우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흑백 차별을 극복하는 평화적 방식의 민주화라고 그럴까요? 이 공로로 해서 만델라가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기자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마리아 레사 필리핀 기자이고 드미트리 무라토프 러시아 기자인데,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2017년입니까? 그때는 유사오버라고 중국 인권운동가가 받았고요. 또 정치인이 받은 경우가 있네요. 2019년에 아비 아흐머드 알리 이디오피아 총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정부군이 학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벨 평화상을 잘못 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는 마랄라 유사프잔입니까? 이 파키스탄의 교육받을 권리, 여성의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테러를 당했던 이 여성이
받았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름을 거론해 보니까 이거 노벨 평화상을 정치인에게 주는 거에 상당히 모험인 것 같지만은, 이번은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받아야 전쟁이란 것이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살육을 자행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아주 상대적으로 인도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한쪽만 인도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쪽은 살육을 하고, 이게 불가능하죠. 한쪽에서 그렇게 악독하게 나오면 이쪽에도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으로서 얕보고 푸틴이 쳐들어갔다가 결사항전 자세를 취함으로써 완전히 세계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키예프가 포위되었을 때 미국이 탈출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나는 탈출하지 않는다, 나는 무임승차하지 않는다, 무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선언했던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때 젤렌스키를 욕했던 세계에서 유일한 정치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 이야기가 초짜 정치인이 괜히 푸틴을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재명이 그 말 실수 때문에 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SNS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이재명, 오늘은 또 뭐 한미일 군사훈련을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노벨 평화상은 참 선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 2년 뒤에 대북 송금 사건이 밝혀지면서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하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으로, 그것도 국정원을 통해서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김대중 추종자들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일 행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 노벨 평화상 그 상에 집착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정권에서 로비를 했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김정일에게 판 거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라 김정일의 핵개발을 도와준 것 아니냐. 그에 비하면은 이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만약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은 아마 70억 인류 중에서 러시아에 있는 한 1억 중에서 한 반 정도 빼고는, 한 5천만 명 빼고는, 그리고 김정은이 빼고는 다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